다며? 지금 나와도 노산이라고 빨리 애 낳아야 한다며? 그럼 빨리 딴 놈 만나서 네 인생 살아라. 내 옆에서 귀찮게 좀 하지 말고. 뭐 돈이라도 오라는 거야? 뭐 내가 좀 챙겨주면 조용히 떠나줄래? 아니, 나 돈 필요 없어. 나 당신이 옆에서 그 여자 떨어지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나 신경 쓰지 말고. 남편에게 맞서서 말을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다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있었지만, 대화를 마치고 뒤를 돌아서서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겨우 버티고 있었을 만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들어하고 있었죠. 그래도 오기로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어요. 남편의 행복을 막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치욕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저에게 뜻밖의 인물이 찾아왔습니다. 상간녀였죠. 자신을 제 남편의 상간녀라고 당당히 밝히는 여자의 모습을 보자 이것들이 쌍으로 날 놀리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남편과 제가 법적인 부부 사이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관계였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 역시 두 사람을 보고 불륜이라고 할 텐데 뭐가 그렇게 당당하다고 자신이 제 남편을 만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저를 찾아오는 건가 싶었죠. 안녕하세요. 박현익씨 아내분 되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저 지금 박현익씨와 만나고 있는 차혜진이라고 합니다. 연락도 없이 이렇게 불쑥 찾아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쪽에서 이설현씨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는 게 쉽지 않아서요. 박현익씨가 무슨 일이 생길까 그러는지 전화번호를 절대 안 알려주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당신이 내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그 여자라는 말이에요? 지금 나가지고 장난쳐요? 당신한텐 이게 재밌어요? 아무리 뻔뻔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상간녀 주제에 나를 찾아올 생각을 했어요? 당신이 나 찾아오면 내가 반갑게 맞아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당장 머리채를 잡고 여자를 내쫓아버리고 싶었지만 먼저 흥분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괜히 남편에게 꼬투리를 잡힐 만한 일을 만들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었죠. 그래서 무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문을 닫으려는 저를 붙잡더라고요. 잠시만요.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박현이 그 인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놈에게 설현씨가 곁에 있다는 것도 몰랐고요. 제가 그놈과 만나고 있는 건 개인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 최근에 설현씨가 무슨 상황에 있는지 박현이 그 사람에게 들어서 알게 되었고요. 행복한 신혼생활을 깬 제가 설현씨를 찾아올 염치가 없다는 걸 알지만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또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니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번엔 또 무슨 속셈이냐며 따지고 싶었지만 그 여자의 얼굴이 너무나도 진실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여자 말을 듣는다고 해서 저의 상황이 달라질 게 없었어요. 의심을 하면서도 여자를 집안으로 들이게 되었죠. 자신을 차혜진이라고 밝힌 여성은 저에게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이유로 남편에게 접근을 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박현익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고 계세요? 가난하고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다. 그래서 무엇보다 성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 말고 말이에요. 혹시 설현씨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고 다녔는지 알고 계세요? 그냥 이것저것 장사 같은 것도 하고 사업도 해본 걸로 알고 있어요. 저와 처음 만났을 때 하던 사업도 그때 번 돈을 미천삼아 하고 있었다고 했고요. 이것저것이라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 그 인간이 저지른 악행도 덮어지는 거였네요. 악행이요? 네. 그 인간 처음에 무슨 일로 돈을 벌게 된 줄 아세요? 사기예요. 사기.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든 사람이 그 인간이라고요. 저희 가족 말고도 그놈, 그리고 그놈들 패거리들한테 사기당한 사람이 수두룩하게 있어요. 제가 박현이 그 인간에게 복수를 하려는 이유도 그 때문이고요. 그 뒤로 듣게 된 남편의 몰랐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돈에 미쳐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함께 투자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그걸 폰지 사기라고 하던데 쉽게 말하면 돈을 돌려막는 사기였습니다.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 높은 이율을 보장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 이자를 보장해주는 사기였죠. 남편뿐만 아니라 바람을 잡아줄 지인들까지 있었으니 투자 사기를 시작한 초반에만 몇몇 사람들을 구슬리고 꼬시기만 하면 그때부터 남편과 지인들이 나서지 않아도 되었다고 했습니다. 투자를 한 사람이 더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 다른 피해자를 데리고 와야 했으니까요. 혜진 씨의 아버님 역시 그런 폰지 사기의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절친한 지인분에게 투자 소개를 받은 뒤 약속 날짜에 맞게
따박따박 들어오는 이자를 보시곤 가족과 친척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도 소개를 하고 투자를 받게 하셨다고 했죠. 하지만 모든 폰지 사기의 끝이 그렇듯 아버님은 결국 이자는 물론이고 넣어둔 원금까지 다 잃게 되셨습니다. 거기다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소개시켜준 일이 있었으니 다들 손가락질하고 자신의 돈을 돌려달라며 혜진씨 아버님께 달려들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 혜진씨의 부모님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생활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박현익 제 남편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자신을 소송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합의를 해준 피해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던 게 돈 몇 푼이라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니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남편이 갑인 입장에서 합의금을 흥정하고 합의를 하며 푼돈을 받게 된 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처벌 자체가 약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투자를 하긴 했었거든요. 사람들과 계약을 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에 투자 위험성에 대한 내용도 적혀져 있었고요. 그러한 이유로 사기에 대한 고의성을 밝혀내는 게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고의성이 없다고 나왔고요. 그 결과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던 혜진씨는 분통을 터뜨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고 말했죠. 그래서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고 남편의 눈에 띄기 위해 돈 버는 일에만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혹할 만한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말이죠. 제 남편을 망가뜨리는데 진짜 부자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혜진씨 아버님이 당한 것처럼 잔뜩 기대를 주어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떨어뜨리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재력가의 딸 흉내를 낼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했네요. 그리고 그녀가 생각한 것처럼 재력가 딸 행세를 하면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요. 혜진씨의 목적은 제 남편이 가진 돈을 잘못된 투자처로 투자하게 만들어 전부 다 날려버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의 신뢰를 얻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했죠. 그런데 혜진씨가 예상하지 못한 제가 나타난 겁니다. 남편이 혜진씨에게 저의 존재를 말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혜진씨가 자신과 만나고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걸 알자 방향을 틀게 된 겁니다. 혜진씨는 제 남편을 속이기 위해 생각 없는 여자처럼 자기에게 온다면 아무것도 상관없다며 행동을 했고요. 혜진씨는 저의 존재를 남편과 만나기 전에 알게 되었더라면 다른 방법을 생각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많이 미안해했죠. 그 말들 전부 쉽게 믿을 수는 없었지만 혜진씨는 그런 저의 생각을 예상이라도 한 듯 사전에 정리를 해놓은 자료들을 저에게 보여주었고 그 자료들을 보며 저는 혜진씨의 말이 모두 사실임을 믿을 수 있었죠. 정말 충격적이긴 했습니다만 생각해보니 별로 놀랄 일도 아니다 싶었습니다. 지금 제가 남편에게 겪고 있는 걸 보면 그럴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혜진씨가 어떤 목적으로 접근을 했든 간에 어쨌거나 남편이 저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을 때 바람을 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꼭 혜진씨가 아니라도 어느 누구라도 남편의 외도를 가졌을 거예요. 이런 남자와 결혼을 했다는 실망감에 저에게 화살이 돌려졌습니다. 그래서 분통도 터뜨리지 못하고 멍하니 바닥을 보고 있었죠. 그러자 혜진씨는 다시 한 번 더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런 것들이 다 상관없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직접 하는 복수는 아니었지만 남편에게 복수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 너무 만족스러웠으니까요. 사실 악으로 남편 곁에서 버티고 있었지만 제가 그런 행동을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고 그런 발악을 한다고 해도 남편이 만나고 있는 여자가 떨어져 나갈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런 상황에 혜진씨의 존재와 남편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목적은 어두컴컴한 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고 있는 혜진씨를 얼싸안고 한참 동안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혜진씨 역시 저의 상황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제가 하는 행동으로 어렴풋이 느꼈는지 밀어내려 하지 않고 저를 다독여 주었죠. 혜진씨를 안고 있었던 저는 문득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도 남편을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도울 일은 없는지 혜진씨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혜진씨,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도울게요. 물론 세워둔 계획이 있겠지만 더 도움이 된다고 하거나 제가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맡겨주세요. 저 그 인간에게 꼭 복수하고 싶어요. 그 인간과 결혼하겠다고 행복한 가정 꾸리겠다고 허비한 제 인생이 언 10년이에요. 그런 놈한테 뭐라도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혼한 지 3일 만에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고
당당히 밝히는 놈에게 지금까지 내 손해라는 걸 알면서도 곁에 붙어 있었던 거고요. 혹시 나 때문에 지금의 계획이 위험해진다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하고 싶어요. 저도 그놈에게 복수를 하고 싶다고요. 괜찮겠어요? 철현 씨가 돕지 않는다고 해도 박현이 그놈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괜히 복수심에 저를 도왔다가 평생 마음의 짐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야 박현이 복수 하나 보고 살아온 삶이라 복수를 한 뒤에 생길 마음의 짐이나 뒤바뀐 삶을 감당한다지만 철현 씨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박현익에게 벌어지는 복수 보고 계시나 다시 원래 삶으로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무려 10년이라고. 제 손으로 그 인간 그렇게 만들었다고 측은한 마음 생기거나 마음의 짐이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내 손으로 복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만 남을 것 같지. 그러니 부탁할게요. 내가 도울 수 있게 해줘요. 제 두 눈을 보며 복수에 대한 진심을 확인한 혜진 씨는 남편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럼 저야 고맙죠. 든든한 조력자가 생기는 건데. 안 그래도 이 사람 속을 훤히 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저를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 인간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설현 씨가 박현의 그놈 재산 내역 좀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그리고 주변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그럼 두 번 다시 재기할 수 없게 만들려면 그것들이 필요해요. 아, 그리고 설현 씨에게 힘든 부탁일 텐데 지금처럼 그놈 좀 잡고 있어주세요. 아무래도 안달이 나야 판단력이 흐려질 테니까요. 또 그 녀석이 먼저 제시하는 돈이 있다면 다 받으세요. 복수하고 나서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설현 씨가 박현이 그놈 때문에 허비한 10년과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은 돈이겠지만 법정에서 주는 돈보다는 많을 테니 그걸 지난날에 대한 위자료라고 생각하시고 꼭 챙기세요. 혜진 씨가 하고 있는 행동에 비하면 별것 아닌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와 행동들이었죠. 저는 제가 맡은 바를 충실히 실행했습니다. 우선 남편의 재산을 알려주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연애를 하던 시절부터 통장이 몇 개 있고 만약을 위한 비상금을 얼마나 따로 보관하는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혹시 몰라 남편이 집을 나간 틈을 타 집안 구석구석 뒤지며 제가 모르는 재산이 있는지 확인을 했죠. 그리고 남편이 컴퓨터를 켜놓고 딴짓을 하고 있으면 몰래 확인을 하며 무슨 주식과 코인을 가지고 있는지 예치한 돈은 얼마인지 틈틈이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남편 재산의 근사치만 있으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알아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혜진 씨가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남편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 혜진 씨에게 남편과의 관계를 알려주는 것이었죠. 아주 자세히 말이에요. 오히려 이 부분이 저에게 더 힘든 내용들이었습니다. 10년 넘게 남편과 만나오면서 주변 사람들을 빠삭하게 알고 있었지만 혹시 그동안 관계가 틀어졌거나 서로에 대한 감정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남편이 아직 주변 사람들에게 저와 이혼을 하겠다고 알리지 않았다는 거였죠. 그래서 결혼식 날 참석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처럼 연락을 하여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혜진 씨가 남편 주변 사람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던 것은 남편이 그 사람들의 돈까지 끌어들이거나 빌려오게 하려는 이유였습니다. 남편 재산만으로 폭삭 망하게 한다고 해도 성공에 목숨을 건 남편이라면 또다시 일어날 줄 모른다며 확실히 밟아놔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빚을 만들게 할 거면 과거 남편의 사업에 도움을 준 사람들의 돈으로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재산에 대한 정보와 남편의 관계를 알아본 뒤 혜진 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거머리처럼 남편을 붙잡아 안달나도록 만드는 거였죠. 그렇게 해야 남편이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고 혜진 씨의 계획을 의심하지 못했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가진 수모를 당하면서도 자신의 옆에 있는 걸 보며 치를 떨며 제발 떠나달라고 사정사정을 하였죠. 아이, 너 정말 언제까지 이러려고 그래? 어? 그래, 당신이 원하는 것처럼 네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 헤어졌다고 치자. 그럼 내가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해? 불행해지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지. 말했잖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애도 낳고 행복하게 살라니까. 아, 왜 나한테 붙어서 이래? 어? 당신만 불행해지게? 배신감 때문이라면 내가 시간을 되돌려줄 수는 없으니까 그거 돈으로 줄게.
양가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한테는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들 많으니까 제발 이제 좀 떨어져줘라. 매일 이게 뭐 하는 거냐? 요즘 따라 이혼 관련해서 말이 많아지는 걸 보면 그 여자 쪽에서도 인내심이 다 떨어져 가는가 보지? 그럼 내 계획대로 되고 있네. 그런데 내가 왜 당신을 놓아줘? 나 걱정하는 척하지만 결국에는 당신 쫄려서 그런 거지? 그 여자가 떠날까봐. 망해도 내 인생이야. 그러니까 관심 꺼. 지금 하는 이야긴 단식 옆에 있는 여자 떠나고 난 뒤에 다시 해보자고. 시간이 갈 때마다 남편은 조급한 모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위험하기도 했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저를 협박하기도 했고, 화를 참을 수 없는지 집안 물건을 부수며 폭력을 쓰기도 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여자였기 때문에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남편에게 겁을 먹긴 했지만, 조만간 헤어나오지 못하는 절망에 빠질 남편을 상상하며 또 남편을 그렇게 만들어줄 혜진씨를 믿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참아내고 있었죠. 결국 남편은 저에게 거절할 수 없는 금액을 제시하며 자신에게 떠나달라고 했습니다. 나랑 헤어져주면 네 돈 줄게. 당신 잘 생각해봐. 내가 이혼 소송을 하고 별 난리를 다친다고 해도 당신 이만큼의 돈 못 받아. 우리 결혼한 지 3달도 안 됐어. 고작 3달이면 그거 가지고 재산분할 청구도 제대로 못해. 그런데 내가 지금 당신이 조용히 헤어져 주기만 하면 내가 이걸 위자료 명목으로 주겠다고 하는 거야. 이제는 정말 당신이 안쓰러워서 그래. 내가 잘못했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되돌리겠어.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잘못했어. 근데 너나 나나 이제 좀 손 좀 쉬면서 살자. 나랑 헤어지고 죽을 것도 아니잖아. 현재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지. 그때가 남편과 끝을 내는 시간이라고 생각들었습니다. 혜진씨에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한 번 더 확인한 후 남편에게 그 돈을 준다면 헤어져 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기뻐해야 하는 건 저였는데 되려 남편이 펄쩍대며 좋아를 했습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벌어질 미래를 모르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큰 돈을 받았고, 이전 사실혼 생활에 대해 어떠한 문제도 삼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결 마음 편히 혜진씨 곁에서 남편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과정을 지켜보게 되었죠. 혜진씨는 자신의 계획대로 남편에게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투자처가 있다고 했고, 주변 사람들까지 싹 다 끌어들이겠습니다. 남편과 함께 투자 사기를 한 사람들을 말이죠. 당연히 그곳엔 큰 투자금이 들어온다고 해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곳이었고요. 남편이 그 투자처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벌어온 돈을 다 잃게 된 순간이었죠. 그리고 자신이 혜진씨에게 속았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도 그 옆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죠. 혜진씨,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이거 장난이죠?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도 당신이랑 똑같이 사기친 사람이지만 당신 정말 뻔뻔하네. 당신이 한 짓은 새까맣게 잊어버렸나봐. 당신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이 잊었어? 아니면 잊은 척을 하는 거야? 나 당신이 투자 사기친 피해자의 딸이야.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 완전히 망가졌어. 알아? 그래서 당신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여기까지 온 거야. 결국에 성공을 했고. 그런데 당신,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쓰레기 되었더라. 10년이나 만나온 사람, 그것도 결혼한 사람을 그렇게 쉽게 버려? 그 일 때문에 내 계획이 잘못될 뻔했는데 다행히 계획대로 됐네. 설현씨가 오히려 내게 도움이 되었거든. 설련이? 뭐야, 이거 설현이를 어떻게 알아? 제 이름이 나오자 당황하는 남편에게 제가 직접 나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당신 등신이야? 혜진씨가 당신한테 일부러 접근했다는 말을 하잖아. 근데 난 복수의 대상이 아니니까 나 도와주려고 나한테 사과하겠다고 찾아왔지. 또 당신이 얼마나 쓰레기였는지 알려주고, 그래서 나는 혜진씨를 도와줬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부, 주변 사람들과 맺고 있는 인간관계 등등 알려주면서 나에게 복수하겠다고 생각하지 마. 처음부터 당신이 얼마나 더럽게 돈을 모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 흘리겠는지 말했으면 나 당신과 만나지 않았어. 또 결혼 후에 그렇게까지 모욕감만 주지 않았더라도 지금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지 몰라. 그러니까 서로 한 번씩 치고 받은 거지. 이년들이 진짜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경찰이 가만히 있을 줄 아냐고. 어떻게 증명할 건데? 혜진씨가 당신 사기쳐서 이득 본 게 뭐가 있지? 증거는 있어? 내가 혜진씨를 도와? 당신 재산과 인간관계 알려준 게 벌을 받을 만큼 큰일이야? 혜진씨가 이미 다 알아보고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꿈깨. 설현씨 말이 맞아.
그리고 난 교도소쯤은 다녀올 각오가 되어 있어. 그것보다 박현익 너 지금 우리 어떻게 해보겠다고 신경 쓰고 있을 게 아니라 네 지인들 돈 어떻게 할 건지 걱정해야 하지 않겠니? 지금 그 큰 돈 구할 수 없을 텐데. 너 어린 시절 가난을 그렇게 무서워한다며? 이제 다시 그 공포에 빠져서 살아봐. 다리 자업자득이니까. 우리 원망하지 말고. 남편은 저희에게 어떠한 죄도 물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곤 정신이 나간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자리를 떠나게 되었죠.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듣게 된 소식으로는 남편이 돈을 빌렸거나 투자를 했던 사람들에게 시달리다 정신을 놓았다고 했습니다. 남편 부모님께서 아들을 보호하며 치료를 이어가다 도저히 여력이 안 되어 시설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고 했죠. 그 정도면 이승에서 받은 처벌로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워낙 남편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으니 저승에서도 분명 더한 죗값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와 혜진 씨는 그날 이후 연락을 계속 주고받으며 각자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어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평범한 일상을 고마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개인적으로 큰일이 겪어서 그런지 그냥 지금처럼 다른 문제 없이 사는 게 최고의 행복처럼 느껴지고 있네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글을 마치도록 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